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직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끝난 학교도 있고 하는데요. 이제 중간고사랑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도 거의 이제 비슷한 패턴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올라가게 나온 학교들이 대부분 있었고, 중간고사에 어렵게 시험이 나온 학교들이 기말고사에 쉽게 나오지 않고, 중간고사의 난이도 정도를 유지하게 나와서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쉽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게끔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머릿속은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복잡해지냐? 그러면 시험이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심한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그냥 기본에 더 충실해서 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이 더 복잡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광고를 할 거고요. 초등, 중등 대상 선행 학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틀린 생각입니다. 자, 왜 틀린 생각이냐? 제가 한번 이유를 나름 저의 생각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킬러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푸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정말 숨어 있는 킬러 문제들. 그런데 이제 각 학교의 수학 등급 컷을 보면은 그런 5점짜리, 6점짜리의 킬러 문제 한두 문제를 맞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등급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등급 컷이 나오는 걸 보면은 각 학교별로 그런 한두 문제의 킬러 문제를 틀렸어도 나머지 문제를 시간 내 실수 없이 잘 풀었다면은 절대로 1등급을 받는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학을 조금 잘하는 이제 그래도 조금 감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평소에 못 푸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을 볼 때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넘기는 일이 없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5분, 10분 끙끙거렸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이 시점에서 이 문제마저 못 풀면 다른 문제도 못 풀 텐데 완전히 나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생각에 그 문제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뒤에 쉬운 배점이 있는 그러니까 쉬운 문제면서 배점이 높은 문제를 많이 틀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지만 점수가 낮게 나오는 정말 그야말로 방구석 파이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학교 시험이나 고등학교 시험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현상은 고등학교 시험에서 좀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모든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들이 있죠. 뭐, 땡소, 그 다음에 땡파, 그 다음에 땡수, 뭐 그런 이제 학원들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누적 테스트를 보고 어려운 교재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심화 문제로 테스트를 보면서 선행이 잘 돼 있는 아이들, 심화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을 뽑아다가 그런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 놓고 쉬운 문제를 풀면 아이들이 탈락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 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슨 함정이 하나 있냐? 시험은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시험은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을 제한 시간을 두고 시험을 보지만 우리가 학원에서 연습하는 거는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누적 테스트 보는 거요. 2시간, 3시간씩 시간을 줘요. 예.
시간 제한이 없을 때는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풀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연습을 항상 그렇게 해왔죠. 하지만 제한 시간이 있는 시험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큰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한 학교에 한두 명 정도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빨리 잘 풀면서 수학 귀신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그런 학원을 나와서 항상 1등급을 놓치지 않고 받으면 그런 친구들이 항상 기준이 되지만 그런 아이는 한 학교에 없을 수도 있고 많아야 한두 명.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것만 보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본 문제와 개념을 잘 다지고 여러 가지 공식이 잘 외워져 있고 인수분해 풀이를 잘하고 그다음에 계산 능력이 뛰어나게끔 연습이 잘 된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는 뭐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을 중학교 때 연습을 하면서 봐도 뭐 70점, 뭐 80점 그런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올라와서 실제로 시험 보는 연습을 많이 하고 거기에 오답을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각 시험지, 학교의 시험지에 있는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를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면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미적분, 심화까지 다 선행이 끝나고 완성형이라고 해서 올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시험을 못 보고 점수가 낮았을 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기본 문제를 푸는 거를 오히려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30분 내지 1시간에 내가 몇 문제를 실수 없이 푸는지를 달달달달 외우고 풀면서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결국에는 본인도 내가 시험 연습을 했을 때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를 굉장히 뼈저리게 깨닫지만 한 번, 두 번 연습하다가 공부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다시 블랙라벨 책을 꺼내서 3스텝을 연습하고 3스텝을 풀면서 다시 한번 심화 문제에 대한 도전을 하고 또 시험을 보면 3등급이 나와 버립니다. 그런 부모님과 학생은 굉장히 지쳐가게끔 마련이죠. 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좋은 학원을 보내고 높은 레벨을 받는 거를 원하는 건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쵸?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수학적인 재능이 있어서 뭐 C땡 S 같은 데 보내서 경시를 시키고 영재학교 과학고를 보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이 한국 과학에 정말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카이스트를 보내고 싶은 부모님은 제가 봤을 때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 중에 2, 30%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뭐 제가 100%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대학을 잘 가자고 공부를 하는 거고, 대학을 잘 가서 잘 먹고 살자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는 기본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선행을 많이 나가는 게 꼭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심화에 너무 목을 맬 필요는 없다. 누적 테스트에 너무나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원 테스트에 통과하지 않는 게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이 엄청나게 낮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현행 수학을 잘 풀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오답이 없이 잘 나간다면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특히 중학교 시험이 더 중요한데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45분 시간을 다 안 쓰고 시험 문제가 25문제, 26문제가 나와도 30분 이내에 25분 내지 30분 이내에 문제를 다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어떠냐? 대부분 100점을 못 맞아요.
왜냐? 실수를 하나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25분 내지 30분에 시험을 다 풀고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는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시험을 어렸을 때 봤지만 절대 무엇을 틀렸는지 밝혀낼 수가 없어요. 검토를 한다는 거는 이 시험지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시험지 문제를 풀 때, 뭐, 예를 들어, 25문제 중에, 한 10번, 13번이 약간 애매했어. 아리송했어. 약간 그랬을 때, 시간이 남으면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문제를 풀 때 애매하거나 아리송했었던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절대 검토를 해서 실수를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너무 좋고 똑똑하고 수학적인 감이 좋아서 문제를 너무 빨리 푸는 것도 독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수를 하는 게 습관이 되면 이건 고쳐주기가 더 어렵습니다. 45분을 다 쓰고 계산을 올바르게 해서 단 1도 계산 실수가 없는 연습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학감이 좋고 능력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렸을 때 이런 연습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한 문제 푸는 연습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편법적인, 야매적인 풀이를 너무나 일찍부터 습득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설을 보고 가르치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부모님들 역시 선생님이 해설을 보고 가르치는 거를 뭐 실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차라리 자기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야매적인, 증명할 수 없는 야매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해설 그대로, 원론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원론적인 풀이와 원론적인 해설을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좀 더 편법적인 방법과 야매적인 방법을 알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처음부터 편법적인 방법과 야매적인 방법을 발견을 해내고 그대로 푼다면 거기에 변형적인, 정통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초등, 중등 대상으로 고등 선행을 하는 선생님들의 경우 뭐 수학을 전공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정통적으로 풀이나 증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네. 또 특히나 경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고등 선행을 했었을 때 좀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고등수학적인 정식적인 풀이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경시나 기하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석적인 풀이를 익히기가 어렵다는 거죠. 요번 기말고사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결국에는 얼마만큼 이제 그 영상이 잠깐 멈춘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는 들리시죠? 네. 자, 얼굴이 이상한데요. 자, 요번 기말고사도 리뷰를 해보면요. 얼마나 그 정석적으로 기본을 지키면서 푸는 게 중요한지 중간고사 이외 기말고사에서도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완벽할 수 있는 문제에 실수 없이 해결하는 거. 거기에 플러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자꾸 멈췄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